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국입니다. 앞으로 15강에 걸쳐서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론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제 경험, 저는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참고하실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글쓰기 강의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 정도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계기가 있죠. 자기 인생에 분수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직장 생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자 시험을 봐서 기자가 되려고 홍보실을 자원해서 갔다가 그 회사가 그해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사사라고 그러죠. 20년 사. 그 일을 맡게 됐어요. 저보고 쓰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 쓰는 사람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자료 챙겨다 드리고 그분 쓰신 원고, 당시에는 PC도 없을 시절이니까 원고지에 쓴 거 받아오고 이렇게 심부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른 회사 사사를 이렇게 베껴서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를 신고를 할까 말까. 그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글쓰기와 평생 무관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윗분이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계약을 파기를 하고 근데 이제 창립기념일은 다가오고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쓰게 됐는데 이 책은 아무도 안 본다. 나오자마자 바로 책꽂이에 꽂힌다. 잘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책은 나와야 된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무도 안 봐? 못 쓸 사람이 없죠. 그래서 기왕에 제가 이제 찾아놓은 자료들을 이런 거 많이 썼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분량 채운 거예요. 분량 채워서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온 순간부터 저는 책을 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책을 본 사람은 없는데 저보고 제가 사원인데 책을 썼대. 그 회사에서 제가 한 7년 있으면서 제 글에 누구도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을 그냥 신나게 썼죠. 막 사보, 사내방 막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신 김호중 회장 비서실에서 불러서 거기에 가서 그분이 당시에 이제 정경련 회장이셨는데 그분 글을 쓰다가 그렇게 인연이 돼서 또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쓰게 되고 또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썼다는 걸로 노무현 대통령 연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20년사 하나 때문에 제가 평생을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게도 두 대통령 글을 쓰고 나오니까 또 두 대통령한테 배운 거 이런 걸 가지고 제 책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고 이렇게 막 많이 팔리고 갑자기 물론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런 걸로 운이 좋아서 이제 막 팔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타고난 역량은 좀 듣기, 읽기 역량은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4가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소통 4가지를 하죠. 근데 그 중에 말하기, 쓰기는 거의 제일 바닥. 이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말하기는 거의 실어증에 갖고 대인공포증에다가 이런 상태.
글쓰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뭐 이런 상태. 그 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처음에 이제 읽기 듣기 능력 가지고 저는 이게 남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러면 잘못 들으면 혼나니까 이게 열심히 듣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고 그걸 읽으려고 하고 이런 읽기 듣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그런 걸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말하기 쓰기가 기초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는 많이 안 했지만 하여튼 읽기 듣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김호중 회장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주로 연설문이니까 연설문은 말과 글에 걸쳐 있는 거죠. 말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죠.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에 한 발 담근 거죠. 이제 그게 이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쓰면서 더 이게 심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말하기 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참 운 좋게도 이 발전 과정을 잘 거쳐온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듣기, 읽기, 뭐 쓰기, 말하기 이렇게.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말 잘하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리고 이게 독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글을 쓰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 때 뭐 독서 많이 안 하고도 글 잘 쓰는 법?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재능, 재주 없이 또는 어떤 독서나 이런 기초 없이 어쨌든 글을 써왔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게 결국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 두 기둥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냐 글로 표현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가 쉽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가 쉽고 이제 그렇죠. 물론 저같이 말하기도 되고 글쓰기도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한쪽을 상대적으로 잘하죠, 보통. 근데 그 이유는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잘하는 쪽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쪽으로 계속 발전시키게 돼 있어요. 그냥 말로 할 거 글로 한다거나 글로 쓸 거 말로 해버린다거나 잘 되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되면 안 되는 쪽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더 안 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생각을 만들어야죠. 어쨌든 어느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을 잘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둘 다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 잘해도 돼요. 굳이 뭐 둘 다 잘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말을 심하게 더듬는 친구 있는데 보험사 영업사원이에요. 영업 왕이에요, 왕. 뭘로 하냐? 글로 해요. 미리 가기 전에 글로 다 쓰고 메일도 보내고 글로 써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거고 이제 글의 장점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글쓰기와 말하기 중에 보편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게 뭐 남 앞에 연설을 한다거나 발표한다거나 이런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무슨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어려운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쉬운 말하기로 글을 쓰시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말해봐요. 말해봐요. 쓸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면 첫 번째, 내가 쓸 거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해보면. 말해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해보면
원래 처음에 말하기 시작할 때 없던 생각이 나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막 어디서 뭔가를 길어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말해보거든요. 차 타고 어디 글 쓸 일이, 기고할 게 있으면 어디 마트 갔다 오는 길이나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오가면서 제가 말을 해봐요. 근데 희한하게 말을 해봐도요. 아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말하면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말할 때 말이 잘 돼. 말을 잘하려고 안 하거든. 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거든. 말은 여벌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한테 내가 이 대목은 적어줘. 이거 내가 새로운 생각이 난 거야. 그건 메모해 주지 않으면 내가 말 다 끝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 그리고 오가면서 말을 하고 나면 말이 다 정리가 돼. 되게 한 3, 40분 말하고 나면 졸가리가 타져요.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혼낼 때 너 좀 이리 앉아봐. 막 혼내다 보면은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엄마 말 알아듣겠어? 3가지 말했어. 3가지가 뭐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 정리가 원래 엄마가 그렇게 3가지 말하려고 애 앉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말하다가 정리된 거거든요. 그럼 말을 막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이 말은 참 좋은데? 그건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졸가리를 타는 거죠. 불필요한 거 버리고 필요한 걸 기억해 두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의 요지가 이 3가지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제대로 안 거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제 책을 쓰면서입니다. 청와대에 나오자마자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한 면 전체가 이렇게 인터뷰로 실렸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8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경험하고 또 두 대통령을 본 거, 두 대통령은 어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막 그게 나가고 나서 득달같이 출판사에서들 연락이 왔어요. 이 내용으로 책을 내자고. 근데 저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 글을 쓰는 것과 남의 글을 쓰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남의 글을 쓰는 것은 잘 듣고 잘 읽으면 돼요. 그분의 생각을 읽고 잘 들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읽기, 듣기와 정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책을 쓰냐. 그래서 못 썼죠. 그리고 나서 한 6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죠. 그때는 내가 출판사에 있을 때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책 쓰는 거 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얻는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2달간 휴직계를 내고, 출판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이 써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책이 왜 써졌나를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5년 넘게 말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야? 청와대에 무슨 연설비서관 뭐 하는 자리야? 재밌는 뭐 에피소드 없어?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5년 동안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말을 하면서 반응이 좋았던 거 이건 기억해 두고 반응이 안 좋았던 것은 다음에 말을 안 해요. 말을 막 추린 거야. 내가 내 뇌가 알아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반응이 좋은 말들만 가려진 거죠. 그게 모아진 거죠. 그리고 막상 책을 쓰기 직전까지 다 해봤던 말들이야. 다 기억이 있는 거야. 그 말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던 거를 글로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말했던 것을 글로 옮기면 여러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어체로 써져요.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써지면 훨씬 잘 읽혀요. 술술 읽혀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글을 쓸 때 뭘 보고서 이게 글이죠. 글을 써서 상사에게 드리면 상사가 그 글을 읽어보고 잠깐 와보세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말을 하죠.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내용이 이게? 그렇게 말하듯이 왜 이렇게 이게 말을 문자화한 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듯이 그냥 쓰면 훨씬 잘 읽혀요. 사람이
말을 듣는 것과 글을 읽는 것 중에 말을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 첫 번째 구어체로 쓰니까 술술 읽힌다는 거죠. 막 소리를 듣는, 어떤 분은 나하고 잘 아는 사람 막 음성 지원이 된대. 글을 읽고 있으면 내가 옆에서 말하는 것 같대. 그 첫 번째 이제 구어체로 써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 말하고 쓰면. 두 번째는요, 일단 내가 말을 한번 해보면서 반응을 받잖아요. 그 반응을 반영해서 글을 쓰게 된다고요. 아, 이때 요거 자기가 알아요. 요거 이런 말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반영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공감을 일으키고 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글은 시차를 두고 반응이 와요. 내 글이 떠난 뒤에 글이 뭐 어쩌니 저쩌니 상사가 뭐 지적을 하거나 반응이 뒤늦게 와요. 근데 말을 한번 해본 것은 내가 사전에 먼저 반응을 한번 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하듯이 이렇게 쓰는 것은 말해보지 않고 글만 쓰는 것과는 어떤 차이냐면, 그냥 글만 쓰는 것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표정이 없는 사람에다 대고 말을 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할 때 강의도 훨씬 잘 돼요. 근데 이제 말하듯이 쓰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내가 그때 말했을 때 사람을 앉혀놓고 그 반응을 보면서 쓰는 거니까 훨씬 리액션을 내가 느끼면서 쓰니까 답답하지 않고 훨씬 글이 잘 써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말해보고 쓰면요, 군더더기가 훨씬 없는 글을 써요. 그냥 말해보지 않고 글을 쓰면 막 글을 꾸미려고 그래. 막 비사역어를 넣고 막 만지려고 그래. 근데 말은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해야 돼요. 말할 때는 그런 뭘 이렇게 덧붙이고 뭘 멋있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직설적으로 말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말해본 효과가 이제 글에 나타나는 거죠. 되게 이제 말을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막 돌려서 말하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결론이 뭔데? 이런 데 부딪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훨씬 없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래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그래요. 만약에 그걸 글로 쓰려면 물에 빠져서 그걸 사람 살려 이렇게 안 해요. 글로 쓸 때는. 그래서 한번 말해보고 쓰면 그 내용도 풍성해지고 독자의 어떤 반응, 그것도 들어가고 술술 읽히는 글을 쓰게 되고 군더더기 없이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말해보고 쓰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말해보고 쓰는 거를 뭔가 훈련하는 방법이 없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럼 대통령이나 뭐 회장이나 다 그런 분들은 말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앉아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구술이라는 거 해주죠. 근데 대통령이 부르면요, 지금 받아쓰지 말게.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지금 받아써봤자 소용없어. 이건 내 정리된 생각이 아니야. 두 번째는 자네가 받아쓰고 있으면 내가 자꾸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냥 들어. 잘 들어. 그래서 그냥 들어요. 난 막 마음으로는 조바심이 처지죠. 저거 나중에 저런 말로 쓰라고 그러면 나 지금 메모도 안 해놨는데 나중에 낭패인데.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쓰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은, 제가 일요일 날 언젠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네 전화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메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녹음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녹음 기능도 나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대통령 말씀을 녹음한다는 것도 그건 불경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외우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처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어서 나왔어요. 메모지를 찾아서.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막 구술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는 잘 받아 적어라.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거를.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순간까지는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받아서 글이 안 돼요. 받아 적으러 한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글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고 글이에요. 받아 적으면 그대로 글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쫙 구술해 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구술. 근데 그분을 보면서 말이 글이 되는구나. 굳이 글 쓸 필요 없이 말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이 글이 되는 글을 두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하나는 2분 스피치, 3분 스피치 같은 걸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제를 하나 정하고 뭐 산책을 하든지 하면서 혼잣말로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내용에 관해서. 그런 훈련을 뭐 혼자 말하는데 뭐 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생각나는 대로 되게 이제 2분, 3분 정도 분량으로 말을 해보시라는 거. 저는 이 혼잣말이 그 안에서는 완벽한 내 공간이에요. 나는 그 혼잣말 안에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혼잣말 하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내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그냥 산책하면서 말해보는 거죠. 말해보면 막 생각도 나고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해보시라는 거.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직장에서 홍보실에 있으면서 이제 사내방송 사보를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글감이 없어. 근데 내가 인터뷰하는 대상의 글감을 내가 써먹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글감을 내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글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내 걸 글로 쓰는 건 상당히 부담이 돼. 내 거 가진 게 없으면. 근데 남의 걸 쓰는 거니까 내가 그냥 쓰기 위해서 잘 질문을 하고 그걸 듣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글로 만드는 건 훈련을 한 거예요. 여기 무슨 글을 쓰시는 분들, 저는 인터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한번 글로 옮기는, 그건 글쓰기 연습도 되고 또 부모님을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출판사에서 저자들에게 글을 써달라고 하면 시간 없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말은 강연을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 자리를 2시간짜리 뭐 4번, 5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뭐 8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죠. 그분의 말을 10시간 녹음을 하면 책이 한 권이 돼요. 그거 글로 그대로 풀어가지고, 말은 좀 글에 비해서 정교하지 않죠. 그래서 말은 퇴고하지 않은 글이에요. 그러면 말을 글로 옮겨서 퇴고하면 돼요. 뭐 비약도 있고 뭐 생략도 있고 말은 그래요. 그래서 말은 다 통하니까. 말은 좋은 게 뭐 표정이나 손짓에 도움을 받아서 그 분위기로 대충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걸 글로 옮겨 놓으면 못 알아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찾아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구술을 듣는 것과 대통령이 전화로 구술을 해주시는 거, 내가 표정이나 이걸 못 볼 상태에서 이해도가 뚝 떨어져요. 대통령이 만약에 메모로 글을 써주시면 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이제 이런 표정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수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녹음을 한 걸 가지고 글로 고칠 때는 보완을 해야죠. 또 말은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깊이가 없어요. 말에 글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쓰잖아요. 근데 말은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죠. 그래서 8시간, 10시간 강의를 하면 그 저자하고 이제 글로 푸른 걸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책이 한 권이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 한 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서전 뭐 회고록 이런 거 쓰고 싶다. 말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녹음 기능 다 휴대전화도 녹음 기능이 되고 심지어 녹음된 음성을
문자화까지 해줘요. 거의 이 말 내용과 유사하게 이 문자로 그럼 출력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출판사 할 때 강연 같은 것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인터뷰했어요. 찾아뵙고 내가 질문지 가져가서 질문하고 답변 들고 그 대신 녹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셔야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말을 없이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요. 머릿속으로 혼자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혼자 말하는 게 그분들의 사색이고 뭐 성찰이고 사유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리만 못 들을 뿐이지 그분들이 혼잣말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건 자기한테 말해보는 거거든요. 혼자 중얼중얼 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은 것은 상대를 두고 반응을 보면서 말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두렵고 그런 상대가 없거나 그러면 혼자 말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로 글을 써보셔라. 오늘 그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